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는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 여론을 조사했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1위를 달렸고 윤석열, 홍준표 두 야권 후보가 2위를 두고 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에선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누르고 1위로 올라서면서 상승세가 뚜렷했습니다. 먼저 이학수 기자입니다. 여야의 전체 대선 주자 가운데 누구를 가장 선호하는지 물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27.8, 국민의힘 윤석열 17.2, 홍준표 16.3, 민주당 이낙연 후보는 11.7%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논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를 10%포인트 이상 앞서며 선두를 지켰고, 홍준표 후보는 한 달 전 MBC 조사와 비교해 11%포인트나 지지율이 올라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유승민 2.9, 민주당 추미애 1.8, 국민의힘 최재형 1.1, 황교안 1.0%였고, 국민의힘 원희룡,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민주당 박용진, 국민의힘 하태경 후보는 1% 아래로 조사됐습니다. 어느 후보가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보냐는 질문엔 이재명 42.4%로 윤석열 20.7%를 2배 이상 앞섰고, 홍준표 12.6, 이낙연 7.1%였습니다. 민주당 후보 적합도 조사에선 이재명 후보가 39.0, 이낙연 후보가 30.0, 추미애 2.6, 박용진 2.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에선 홍준표 35.3, 윤석열 25.2, 유승민 9.9%로 홍 후보가 윤 후보를 10%포인트 넘게 앞섰습니다. 한 달 전 범보수 후보 적합도 조사 때보다 홍 후보가 20%포인트 넘게 급상승해 1, 2위 후보가 뒤바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여야 후보가 1대1로 상대한 양자 대결도 조사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이낙연 둘 중 누가 후보가 되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지만 홍준표 후보와 맞대결을 하면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어서 이기주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1대1로 맞붙을 경우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이재명 44.5, 윤석열 36%로 이재명 후보가 오차 범위 바뀐 8.5%포인트 앞섰습니다. 이재명, 홍준표 가상 대결에서는 42.8대 36.8%로 격차가 오차 범위인 6%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민주당에서 이낙연 후보가 나서면 이낙연 41.4, 윤석열 33.8%로 이 후보가 7.6%포인트 앞섰습니다. 이낙연, 홍준표의 양자 대결은 이낙연 38.3, 홍준표 37.8로 초접전 양상이었습니다. 특정 후보를 지목하지 않고 여야 후보 지지도를 물어보면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1.6,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7.1%였습니다. 주요 후보들에 대한 호감도와 비호감도도 물었습니다. 이재명, 이낙연, 홍준표 후보의 경우 호감도와 비호감도의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윤석열 후보의 경우 호감이 간다 36.5, 호감이 가지 않는다 58.1%로 비호감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3.7, 국민의힘 34.1, 정의당 2.7, 국민의당 4.0, 열린민주당 4.6%였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긍정평가 43, 부정평가 51.8%로 조사됐습니다. 전 국민 70% 이상이 백신 접종을 완료할 경우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 도입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는 찬성 78.8%로 16.1%인 반대 의견을 압도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5일과 26일 이틀간 실시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로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네, 다음은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살펴보겠습니다. 2,383명, 월요일 기준으로 다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비수도권 확진자의 비율도 계속 늘어나면서 전국적인 확산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확진자의 입원 기간을 열흘에서 7일로 단축해서 병상 부족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조희영 기자가 오늘 전체적인 코로나 상황 정리했습니다. 외국인 유흥업소 종사자가 가족이나 지인 모임에 참석하면서 번진 대구 외국인 집단 감염 확진자는 336명으로 늘었습니다. 연휴 기간 중 지인, 친인척 간의 장시간 실내에서의 밀접 접촉이 추가 확산의 주요 요인으로 추정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383명 중 비수도권 확진자 비율은 30%에 육박했습니다. 연휴 기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이동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걸로 해석됩니다. 수도권에선 1,673명이 확진됐는데 수도권 확진자 4명 중 1명은 이곳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하루 2,000명대와 3,000명대를 오가며 확진자가 계속 급증하면서 1, 2주 정도의 시차를 두고 위중증 환자도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효율적 병상 운영을 위해 코로나19 환자 입원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무증상이거나 경증의 환자라면 생활치료센터 등에 입소 뒤 7일 후 퇴원하도록 하고 이후 3일 동안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며 경과를 관찰하는 방식입니다. 확진자는 증상 발현 이틀 전부터 감염이 시작되고 증상 발현 3일 후부턴 감염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다가 7일 이후부턴 감염력이 거의 없다는 과학적 근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배양되는 거는 5일 전후에서 많이 떨어지는 그런 결과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만 밀접 접촉자의 자가격리 기간은 현행대로 2주 그대로 유지됩니다. 밀접 접촉자는 격리 기간에 전염력이 높은 확진자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확진자보다 더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폭증하는 확진자의 규모를 줄이기 위해선 백신의 접종 속도를 높이고 접종의 대상을 확대하는 게 중요하겠죠. 정부가 오늘 4분기 접종 계획을 발표했는데 다음 달부터 12살에서 17살 소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김성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소아 청소년 코로나19 확진자는 664명. 하지만 4차 대유행이 시작된 뒤 7월엔 2,151명, 지난달엔 3,050명으로 4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청소년층만 맞지를 못했으니까 자기네들은 뭐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접종을 시켜야 되고 등교도 이제 정상화 시켰으면. 다음 달부터 12세에서 17세 소아 청소년 277만 명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고교 1, 2학년인 16, 17세 청소년이 가장 이른 10월 5일부터 예약을 시작해 18일부터 접종을 받고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3에 해당하는 12에서 15세는 10월 18일부터 예약, 11월 1일부터 접종이 시작됩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 소아청소년은 순편익이 더 크므로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합니다. 접종 후 이틀까지는 집에서 쉬어도 출석이 인정되고 진단서를 내면 이후에도 질병 결석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도 학부모들은 백신 접종 이후 드물게 보고되는 심근, 심낭염 등 이상 반응과 부작용이 걱정입니다. 괜히 부작용 일어날까 봐 걱정돼서 본인들도 그렇고 부모들도 안 맞추려고 하는 그 경향이 많아서 저도 좀 고민이 돼요. 이에 따라 정부는 건강한 소아 청소년의 경우 접종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앞서 국내에서 진행된 16에서 18세 고3의 접종 사례를 보면 감염 예방은 96%, 중증과 사망 예방 효과는 100%로 나타났고 신고된 15건의 심근염과 심낭염 사례도 모두 회복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소아 청소년 접종이 강제가 아닌 선택인 만큼 학교에서 백신 접종자를 조사하거나 접종자에게 혜택을 주는 등 강요나 차별적 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성현입니다. 네, 소아 청소년들뿐 아니라 임신부들에 대한 접종도 다음 달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임신부들은 코로나에 감염이 됐을 때 중증 화율이 높기 때문에 위험보다는 이득이 더 클 거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고령층을 비롯한 고위험군에 대한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도 다음 달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박윤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했는데도 코로나19에 걸린 돌파 감염자는 지난 2주간 3,152명. 연령대별로는 60대에선 절반 가까이, 70세 이상에선 10명 중 7명에서 돌파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다른 대상자들보다 일찍 백신을 맞아 시간이 지나며 면역력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정부는 다음 달부터 75세 이상 연령층과 요양병원, 시설의 입소자와 종사자 등 369만 명에게 추가 접종을 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우선 접종 대상이었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먼저 추가 접종을 시행하도록 공고합니다. 화이자 백신을 맞은 75세 이상 267만 명은 다음 달 25일부터 화이자 백신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요양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50만 명은 11월 10일부터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으로 추가 접종을 시작합니다. 다만 지난달부터 접종이 완료되기 시작한 60에서 74세 연령층은 6개월이 지나는 내년 2월부터 추가 접종을 받게 됩니다. 임신부에 대한 백신 접종도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으로 다음 달 18일부터 시작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등 해외 임신부의 접종 사례를 분석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국내의 경우 코로나19에 감염된 임신부의 위중증률이 또래 가임기 여성보다 6배 이상 높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저질환이 있거나 임신 초기인 임신부는 접종하시기 전에 산모와 태아의 건강 상태를 진찰받고 접종하실 것을 공고드립니다. 접종 완료의 속도를 내기 위해 현재 6주인 화이자와 모더나의 1, 2차 접종 간격도 4분기 신규 접종자부터는 화이자 3주, 모더나 4주로 일괄 단축됩니다. 또한 앞서 1차 접종을 받고 2차 접종이 다음 달 11일부터 11월 14일까지 예약된 대상자는 접종 간격이 한두 주가량 앞당겨집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화이자는 88%,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67%의 델타 변이 예방 효과를 보였다는 영국 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적극적인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